안녕하십니까. 이저TV 와이런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것이 8월 2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부품 소재 3가지를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이 7월 1일입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이 한 달여간에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급락하고 환율 치솟고 경제가 거의 공포 수준에, 그야말로 백색 공포 수준에 가깝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여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집권 세력들,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집권층의 대응은 목소리만 컸지 실효는 없었습니다. 이 한 달간을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한 대응을 지켜본 소감은 사자성어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갈팡질팡입니다. 대책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정돈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일관된 게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좌충우돌입니다. 집권당이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문제는 일본이 정치 외교적으로 지금 보복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그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치 보복은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 외교적으로는 풀지 않고 완전히 감정적으로 풀잖아요. 일본이 나쁘다는 건 이미 다 압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다시 했다 하더라도 일본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건 옛날에 침략 건성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응은 어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이순신 장군 내세우고 임진왜란 내세우고 옥포해전 내세우고 거북선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죽창가 부르고 의병 부르고 국채보상운동 부르고 완전히 옛날에 한 번도 일본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역사만 쭉 열거해 왔습니다. 근데 그 정신은 비록 전장에서는 졌지만은 그 일본의 한가는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건 민족 정기입니다. 민족 정신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옛날에 싸웠던 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싸우면 이기는 전쟁 해야지 외세에 침탈당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부의 대응이 좌충우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와이드니 시청자 여러분, 해방이 되고 5년 만에 6.25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소득이 GDP가 45달러였습니다. 1950년 45달러. 10년 후에 1960년 4.19 혁명이 났을 때 우리나라 소득이 944달러였습니다. 10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65년 한일협정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GDP가 1170달러였습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킨 그 굴욕적인 회담 당시에 1170불인데 그 지금 3만 불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한강의 기적이 그야말로 세계 경제에서 우뚝 서는 그런 국제사회에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날을 눈앞에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일종의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당에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씀이 그게 말하자면 연목구어입니다. 연목구어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죠. 바다로 가든지 강으로 가야죠. 연목, 나무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대통령 말씀은 연목구어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 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제 대통령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2번째는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3번째는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지금 이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북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오늘 또 미사일 2발 또 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북한은 미사일을 4번 쏜 겁니다. 4번.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오늘 8월 6일 4번 쏜 미사일이 사정 거리가 다 다르고 이 고도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한국 전역을 표적으로 삼아놓고 연습한다고 봐야죠. 이번에 쏘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번에 쏘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사정거리를 정해놓고 전쟁 연습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협력, 평화경제, 일본의 우위를 이야기했는데 돌아온 북한의 답은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서해안에도 동해안 쪽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다면 가만히 있기는 하지. 이 판에 핑계거리는 있겠죠.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란데 왜 하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김 전 위원장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그것도 이름도 동맹도 빼고 뭐 북한의 체면 많이 살려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북한이 한국하고는 앞으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남북경제협력을 이야기하고 평화경제를 이야기하고 일본의 우위를 이야기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이 되려면요 먼저 자유왕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2번째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번째는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경제무역대표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세월에 가능합니까? 그게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 부지하세월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본으로부터 압박, 일본으로부터 보복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잖아요. 당장 코스닥, 코스피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고 대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미 대기업이 일본이 이야기한 이후에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벌써 10대 대기업의 자산이 17조의 손해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당장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어느 천년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남북 경제협력, 평화경제. 평화경제는 남북 경제 공동체입니다. 화폐 단위를 같이 해야 되고 시장의 규모도 같아야 하고 평화경제가 가기까지의 거찰 과정이 많습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설사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평화경제, 남북의 공동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려면 엄청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이게 연목구호 아닙니까? 다 여권에서는 뭐 적절한 이야기 했고 신선한 이야기 했다. 그렇죠. 신선한 이야기죠. 미래로 보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이 절박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 돌파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경제 강국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좋은 말씀이죠. 지금 경제 강국이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제 강국을 다시 일본과 협상을 잘해서 다시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을 없애고 나라를 다시 경제의 원위치로 올려놓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경제 강국으로 새로운 미래 열겠다. 그 좋은 말씀이죠. 현실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또 한 번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이 주도적이 됩니까?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고 도발하죠. 점점 갈수록 수위를 높여서. 거기에 대한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한마디 대응도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만하라든지 도발하지 말라든지. 북한 그러죠. 러시아 영공 침범하죠. 독도 상공의 비행기 중러 합도로 침공하죠. 지금 일본은 알다시피 반도체 소재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고 경제전쟁, 지금 경제 침략이죠. 뭐 경제전쟁 일으켰죠. 미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경제 갈등이 우린대로 이제 불똥 뛰지 않습니까? 그걸 중국을 WTO에서 제외시키고 싶은데 중국만 찍어서 못하니까 한국을 붙인 거 아닙니까? 한국을 개도국 지위에서 지위권을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대폭 인상하라는 거죠. 주둔비. 호르무즈 해협 파병하라는 거죠. 지금은 또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팔짝 뛰죠. 게다가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드 보복 아주 끝난 늦추지요. 카디즈 우리 영공 침범하지요. 그리고 한밤중에 삼성과 현대차의 입간판을 싹 다 철거시켜버리죠. 이제 한국이 일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 그러니 보십시오. 가까운 북한, 가까운 일본, 중국, 러시아, 그다음 우리의 동맹이었던 미국, 어느 하나가 지금 우리를 편들어 줍니까? 그런데 이 마당에 하시는 말씀이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 말씀 좋죠. 근데 그게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한자, 사자 용어를 써서 그런데 딱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말 어떤 표현보다가 사면초가요. 고립무원이고 진퇴가 양난이고 내우에다 외환이고. 그런데 지금 이 판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딱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북경제협력, 평화경제, 일본의 우위, 그리고 경제강국,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한다. 이런 말씀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연목구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민들의 가슴에 팍팍 꽂혀야 됩니다. 아, 대통령 잘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감정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만 아니라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 이건 대통령 말씀이 맞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께서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듭니까? 그냥 뭐
지방자치단체들 일본 반대 행사하고 이건 다 일회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왜냐? 나라 전체 분위기가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죠. 집권하자마자 너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너무 많이 해서 국민들 마음이 다 갈라졌습니다. 대통령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다수 국민들은 마음이 대통령인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위기에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면 참모들이라도, 그 무능한 집권 여당이라도 제대로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내년 총선이 급해서 총선이 이길 생각만 하잖아요. 계속 반일 감정 끌고 가고 친일 대 반일로 끌고 가면 내년 선거 이긴다, 지금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연못구어식의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집권자의 분위기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집권 세력의 분위기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생각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